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누굴 만나겠다고 이렇게 꾸며 화장품이 너무 비싸.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지 뭐. 편한 옷이 최고지. 옷이 뭐 그리 중요해.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보단 내면이 중요하지. 네, 맞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면이 건강하면 외면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외면이 망가지면 내면도 금방 위축돼요. 거울 속에 내가 자꾸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사실은 그게 마음이 지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옷에 신경 쓰는 이유는 단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옷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청결한 셔츠 한 장, 내가 좋아하는 색감의 스카프 하나, 그 작은 것들이 내 하루를 달라지게 만들고 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시 인사하는 시기예요.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부모님 돌보느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수한 책임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한 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한다는 스타일링 팁만 다루지 않습니다. 왜 중년 이후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꾸밈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한 꾸밈이 불러올 수 있는 실수들, 내 나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지 하나씩 조곤조곤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도 한번 제대로 입어볼까? 내가 예뻐 보일 수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시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외모를 포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땐 거울 앞에서 예쁘게 꾸며보기도 했고, 청춘 시절엔 옷차림 하나에도 설렜던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거울이 낯설어졌고, 옷장 앞에서 뭘 입지가 아니라 대충 편한 것만 찾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놓아버리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며, 가족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자신은 뒷순위가 되었죠.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고, 남편 식사 준비에, 부모님 병간호에 나를 챙긴다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내 외모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포기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게 나지 뭐 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꾸며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꾹 눌러 담았죠. 왜요? 그럴 시간도, 여유도, 무엇보다 그럴 자신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말도 들리기 시작하죠. 그 나이에 뭘 그렇게 꾸며? 자식 앞에서 뭘 바라는 거야? 그런 말들은 은근히 마음을 눌러요. 내가 나를 꾸미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게 만듭니다. 살이 조금 찌니까
남편의 눈길이 달라졌고, 밥 먹을 때 눈치 보게 되고, 명절엔 그저 엄마이자 며느리였지, 나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내 고민은 모르고, 엄마는 왜 그래, 요즘 하며, 내가 바뀌려는 노력조차 이상하게 보기도 했죠. 그런 반응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사람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옷을 사도 어울리는지 아닌지 감이 없고, 거울을 보기도 싫어지고, 이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바로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회가,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거예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그건 포기가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희생 위에 나를 다시 세워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왜 요즘 사회는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조용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드시죠? 나도 나이에 맞게 자연스럽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화장품 광고, 다이어트, 성형 이야기만 보일까? 그리고 안 꾸미면 괜히 뒤처지는 느낌. 나만 정지된 것 같아. 네, 그 마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외모에 대한 기준과 기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그냥 단정하게만 해도 아, 참 잘 가꾸셨네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60대도 40대처럼 보여야 하고 70대도 탤런트처럼 단정하고 날씬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어요. SNS를 보면 매끈한 피부, 날씬한 몸매, 고급 브랜드 옷. 그게 보통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조금 더 예뻐져야 하나. 나만 너무 소홀한가. TV, 광고, 유튜브, 쇼핑몰까지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젊음과 화려함을 자꾸 보여줍니다. 특히 여성에겐 더 심하죠. 여자는 나이 들어도 피부가 좋아야 한다. 주름이 보이면 피곤해 보인다. 살이 찌면 게으르다고 본다. 사실 이런 말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런데 미디어는 그런 잣대를 계속 보여주고 우리도 모르게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 속에 있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이상한 그림자가 하나 생깁니다. 나만 이상한가? 왜 나는 이렇게 관리를 못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내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기준 자체가 너무 높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회는 꾸며도 욕하고 안 꾸며도 욕하는 너무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해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도 나도 예뻐지고 싶어요. 꾸미면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문제는 꾸미는 것이 아니라 왜 꾸미는가에 있어요. 남과 비교하고 무리해서 따라하는 꾸밈은 나를 지치게 해요. 반면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예쁘게 입어야지.
이런 꾸밈은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이냐, 남이 중심이냐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상한 세상 속에서 너무 열심히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회적 압박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외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외모에 신경을 끄게 되었는지, 왜 사회는 그렇게 우리를 꾸미라고 강요했는지 하나씩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그 많은 기준과 비교에서 벗어나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명품을 몰라도 괜찮아요. 나에게 맞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다가 쉽게 포기했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운동도 하루 2시간 목표 세웠다가 이틀 만에 포기하고 피부 관리도 한 번 하다가 아휴 귀찮아. 그런데요, 변화는 작게 시작할 때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 걷기, 주 1회 거울 보고 립스틱 하나 바르기, 장 보러 갈 때 셔츠 하나라도 깨끗하게 입기. 이렇게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게 바로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부터 입어보세요. 그 색이 내 얼굴을 환하게 만들지,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 느껴보는 거예요. 예쁜 옷이 아니어도 나한테 맞는 색 하나만 있어도 거울 속 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그 색부터 오늘 옷장 속에서 하나 꺼내보세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나이에 꾸미면 이상할까? 그런데요, 꾸미는 건 남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립스틱을 바르고,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귀걸이를 하고, 내 하루가 빛나길 바라며 옷을 고르는 것. 이건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으시죠? 그 첫 번째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조금씩 자신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자기다움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과한 꾸밈이 불러온 문제들. 너무 오랜만에 나를 꾸미고 나갔을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오늘 좀 과한 거 아니야? 그 나이에 저게 뭐야? 나름 용기 내서 입은 옷인데, 정성껏 한 화장인데, 돌아오는 건 당혹감, 민망함, 혹은 상처였어요. 이럴 땐 마음이 무척 아프죠. 나는 꾸미면 안 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만 조금 과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세게 화장을 하거나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면 내 모습과 조화가 안 맞을 수 있어요. 화장이 뜨거나 어색해 보이고 옷 색깔이 너무 튀어서 주목을 받고 명품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과시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꾸밈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자연스럽게 익혀나가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내가 틀렸나 하는 불안이 올라와요. 엄마 왜 그렇게 화장 진하게 했어? 같이 다니기 좀 부끄러워. 그런 말을 들으면 열심히 꾸몄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도 당황했을 뿐이에요. 나의 변화를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낯설었던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들도 배워가는 중이에요. 처음엔 작은 액세서리, 그리고 가방, 신발. 점점 더 비싼 걸 찾게 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명품은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진 않아요. 내 자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비싼 옷을 입어도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자존감은 브랜드가 아니라 내 스타일을 알아갈 때 생겨요. 꾸밈에 서툴렀던 것, 한번 과하게 해봤던 것, 그건 실패가 아니라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 어울리는 걸 찾아가는 과정. 그 안에 시행착오는 당연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것. 이번엔 조금 덜 진하게, 다음엔 조금 더 차분한 색감으로. 그렇게 조율하다 보면 어느새 딱 나다운 꾸밈이 생깁니다. 거울을 바라봤을 때 화려하게 꾸민 날보다 적당히 정돈된 내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던 날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 이게 나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드디어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작은 노력들, 화장 하나, 옷 하나, 스카프 하나. 결국 그 모든 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다는 표현이었어요. 외모가 바뀌면서 마음이 밝아졌고, 마음이 밝아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자식들의 말투도 달라졌고, 예전엔 모임에서도 조용히 앉아만 있던 내가 이젠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한때는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어서 꾸몄다면 지금은 나이에 맞게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어졌어요. 억지로 주름을 감추기보다는 기초 화장으로 피부결을 살려주고 무조건 날씬한 옷보다 내 체형에 맞는 옷을 찾게 되었죠. 이건 포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빛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예쁘게 바라보기 시작하자 거울 속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하다가 아니라 따뜻하다, 단정하다.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뀐 마음이 매일을 바꾸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바꿔줬습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자신감이라는 걸 이제는 정말 가슴 깊이 느낍니다. 이제는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더 예뻐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잘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해 하루 10분이라도 운동을 하고 내 입맛에 맞는 색을 입고 내 마음에 들도록 화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나를 찾은 삶이니까요. 이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나답게, 단정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아름다웠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아름다움은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